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 비즈니스 모델 수업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번에는요, 생각의 힘에 관련된 생각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이 생각의 힘, 생각의 비밀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려면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왜 중요한지, 생각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 생각이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생각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모두 과거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남은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만들어질지도 지금의 현재의 내 생각이 결국은 나의 미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중요한 이 사고인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강의 끝나면 지난 시간에 하다가 좀 중단했던 창의성 개발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하고 다시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서 캠퍼스를 작성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주제가 생각의 비밀이고요. 생각은 지혜를 낳고 성과를 창출한다 라고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현재의 나의 생각은 곧 나의 미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좀 무섭죠? 현재의 나의 생각은 곧 나의 미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재의 삶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의 삶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큰 목표와 꿈을 꾸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미래가 도래되어도 자기가 원하는 변화가 또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내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 생각이고요. 지금의 내 생각은 내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미치는 그 생각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제대로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신념을 통해서 가능성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전체 내용이 나올 거고요. 성공의 비밀, 게으름의 극복, 생각의 빅뱅, 생각의 힘,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도구. 그래서 생각의 비밀에 대한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뭔가가 달성되고 이루어져야만 행복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은 네잎클로버를 찾아야 행복이 오는 걸로 착각하고 삽니다. 사실 네잎클로버는 행운이지 행복은 아니거든요. 행복은 새잎클로버입니다. 항상 늘 우리 곁에 상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네잎클로버를 찾는다고 새잎클로버를 짓밟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복이 어떤 목표가 달성되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삶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바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을 못 느끼는 분이 있다면 잠깐 호흡을 멈춰보세요. 지금 얼마나 맑은 공기를 여러분이 무엇이게 들여 마시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행복은 아니고요. 그만큼 행복도 결국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라는 걸 오프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자, 이런 거 1위 안 해도 되죠. 행복지수가 최하위 국가가 된 이유, 자, 왜 그럴까요? 자, 2013년도의 기준이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고요.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살을 많이 하는 걸로 통계 잡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살아온 삶이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삶은 불행하고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미래에는 그게 더 나아질 것이고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죽겠어요? 죽을 이유가 없죠. 자, 역시 이것도 생각에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어린 청소년 주관도 행복도에 보면 주관적 행복도에 보면 스페인이 1위고 그리스 쭉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어린 청소년 행복지수는 역시 23위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 행복도에서 보면 벌써 4위. 그만큼 우리가 물질적 행복이 4위라면 그죠? 그런 정도라면 행복도 거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23위 정도 하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물질적인 행복이 우리의 삶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뭘까요?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듯이 빨리 급성장했습니다. 6.25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절 동안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 상생을 잘 몰라요. 서로 윈윈도 잘 모르고 내가 먼저 파이를 차지하고 내가 이기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잘 살고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드러나는 거라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뭡니까? 정말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생각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 없이 바쁘게 살기 때문이다 했는데요. 결국 뭔가 성과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성과가 이렇게 일치월장 계속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건 없거든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갈 때 당연 누구나 다 기분이 좋죠. 그러나 내려갈 때는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갔을 때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게 정말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도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실패를 몇 번 경험하고서 그걸 통해서 나는 더 이상 내 위치가 내 권한이 내가 꿈꾸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좀 고쳐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모습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면 한번 그 생각을 바꿔볼 의향이 없는지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보다 스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나보다 스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학력이 높아서 운이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물론 틀린 답은 아닐 겁니다. 다 이런 것도 답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러분이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이것도 다 맞지만 이걸 넘어서는 그게 뭘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자, 머리가 좋아서 학력이 높아서 운이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스모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집중한다. 생각을 집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지식의 외도 없이 한 목표에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자체가 바로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죠. 그죠? 사람의 생각은 5만에서 6만 가지를 한다고 햄스테드가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걸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 있나요? 어떤 생각을 몰입해서 그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에디슨 아닙니다. 에머슨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정말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다. 결국은 이 의미는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 나의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고쳐보면 내 모습, 이 정체성도 바뀐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결국은 생각을 바꾸면 내 모습은 바뀐다. 미래도 바뀌고 다 바뀔 수 있다. 이거거든요. 링컨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만큼만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뭐가 풍부하고 뭔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아직도 부족하다, 가진 게 없다, 나는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갖지도 않고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도 감사하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나를 생각하는지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실패는 다리 밑에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실패는 다 지나가고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비가 되게 많이 올 때 장마철에 다리 밑에 물을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물이 고여있지 않은 것 같고 계속 흘러갑니다. 맞죠? 그리고 다 흘러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남으면 그 물이 남습니다. 맞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만나보면요. 과거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면 그
그게 지난 과거의 성공한 케이스건 아니면 실패한 케이스건 상관없이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실패한 것보다 성공한 걸 기억하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걸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금메달을 땄다, 과거에 뭐 장학금을 받았다, 과거에 뭐 그죠 공모전에 나가서 입상을 해서 상을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현재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한 번은 듣지, 두 번, 세 번 듣지 않습니다. 지겹지요. 지겹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과거의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좋기는 않아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지금 현재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과거의 좋은 걸 떠올려서 지금 현재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과거의 나쁜 걸 많이 떠올려가지고 현재의 삶을 출발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과거에 어떤 실패를 많이 했다면 그걸 거울 삼아 교훈 삼아 새로운 내용으로 뭔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실패를 다시 되새김질해서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출발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실패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맞죠? 실패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패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성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패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를 빨리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리 밑에 흐르는 물처럼 흘려보내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또 흘려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에 도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스스로 또 과거의 실패를 빨리 잊고 새로운 도전을 또 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정말 좋은 의미겠죠. 자, 여러분 나이가 젊은데 실패가 없다. 그건 가장 큰 실패예요. 그렇죠? 도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니까. 아무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다시 도전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나의 삶이 평범하다면,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현재의 나의 삶이 평범하다면 이유는 뭐예요? 가방끈이 짧아서? 배운 게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나의 삶이 평범함은 지금 생각이 평범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생각이 평범하니까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큰 성과를 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능력이 탁월한가 보다. 저 사람은 TV에 나오는 사람은 나보다 월등히 뭔가 재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TV에 예를 들면 유재석이 잘 나간다고 해볼게요. 유재석이 MC로 개그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우리는 했나요? 해봤나요? 여러분 TV MC나 개그맨 도전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으면 여러분은 유재석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봤잖아요. 골프를 안 쳐봤으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참 대단하다. 골프를 해봤어요? 골프 쳐봤어요? 안 쳐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말 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맞죠? 해보고 나서 노력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비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그런 수고도 그죠? 들지 않고 뭡니까? 스스로 안 될 걸 판단해서 도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가난한 게 너무 싫었어요. 가난한 게 너무 싫어서 나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저축했어요. 정말 가난이 벗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또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이 사회에 태어나서
이 사회에 어떤 존재감을 남긴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 배웠고요. 그 리더십을 통해서 강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강연을 할 기회가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름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나를 알리고 누군가에게 그죠? 나의 존재감을 많이 알려서 존경과 그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곧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그 생각 자체가 평범함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의 모습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는 과거의 나의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성공, 실패, 가난, 부자, 건강, 질병.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요? 성공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요? 과거에 실패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요? 가난을 계속 떠올리나요? 부자가 꿈꾸어지나요?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나요? 아픈 데를 계속 집중하나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많이 몰입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또 다가올 미래는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가족력으로 치면 부모님이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어요. 형님도 그래요. 그럼 저도 분명히 가족력으로 보면 혈압도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픈 데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걸 넘어서는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개선하고 했기 때문이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족 중에 키가 제일 크고요. 제일 날씬하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에서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니까요. 현재의 나의 생각 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여기다 적어보세요. 여러분 노트에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되고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 꿈을 외칩니다. 난 세계 최고의 대중 연설을 낼 것이다. 난 150을 기부하고 10.500평 빌딩을 세워서 100권의 책을 1권의 베스트셀러 작가 된 역사적 인물이 될 것이다. 인성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무의식적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매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질 미래를 생각하면서요. 더 행복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것을 생각하면서요. 자, 부자의 비밀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그러면 그 사람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이 좋다는 것은 생각이 긍정적이다 라는 겁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왜 생각이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생각이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명이 잘 타고났다라는 것은 생각이 긍정적이다라는 말로 바꾸시면 돼요. 워렌 버핏도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자, 워렌 버핏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나요? 워렌 버핏은 주식을 했잖아요. 주식으로 성공을 했죠. 주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가 큰 어떤 투자이기도 하지만 이 주식으로 통해서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결국은 워렌 버핏이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주식이 아니라 아주 가치주를 사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 주식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매매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시일 내에 단기간에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하다가 깡통 주식이 되거든요. 자, 결국은 이 부자들은 돈을 버는데 돈나무를 심어놔요. 돈나무가 뭐냐면 나중에 부자 강의 또 기회가 되면 해주겠습니다. 이 강의 중에 계속 오프라인 강의 안 되고 온라인 강의가 된다면 아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돈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말이에요. 그게 돈나무예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근데 우리의 그냥 단순한 사고방식은 어때요?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을 해야만 돈이 나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투자한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사업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작업이 바로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일감을 주면 일하고 일감이 없으면 일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일 주면 일하고 돈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이 일을 벗어나더라도 내 계좌에 돈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생각,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서 뭐 한 달씩 두 달씩 있다가 와도 여전히 부자가 아닌 거죠. 자, 손정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일본인 아닙니까? 자, 그분이 그 회장이 손정희 회장이 부자가 된 게 저는 정말 뭔가 IT 분야에 대단한 어떤 일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분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대성식품 이 창업 기업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죠. 그리고 또 많이 한 게 뭐냐면 바로 또 어디 손을 냈습니까? 바로 신용거래하는 이 카드 수수료를 자동으로 입금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결제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얼마나 자동입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80% 노력을 해서 20%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20%의 노력으로 80% 성과를 내는 그런 시스템을 부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빌 게이츠고요. 또 누굽니까? 워렌 버핏, 통신업계 조지 소로스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큰 부자는 노가다를 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죠, 머리를.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엄마 아빠처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자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가난한 머리의 자손인 거예요. 내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내가 일을 좀 적게 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성과를 빨리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삶의 행복을 많이 느낄 거예요. 삶의 행복을 느끼는 데는 건강과 돈과 자유가 필요하거든요. 건강과 돈과 자유가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머리, 생각이죠. 맞죠? 자, 갑니다.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에서 로버트 콜리어가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에서 말을 한마디 했는데요.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앞으로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념이다. 한마디로 성공은 신념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 자체가 신념 아닙니까? 본인이 이걸 믿는 거니까요. 결국은 내가
어떤 하는 일에 그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베이컨,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라 했냐면 누구도 해낸 적이 없는 성실한,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누구도 해낸 적이 없는 성실한,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뭔가 새로운 다른 어떤 융합이나 그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를 바꿔가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절차를 통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결국은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을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십니까? 했는데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운이 나쁜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결국은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계속 운이 좋은 일이 생길 거고요.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계속 운이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석이라는 거예요. 어트랙션, 유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인력, 어트랙션. 그러니까 자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자역학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가능한데요. 양자라는 건 전자보다 작은 게 양자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생각에 영향을 미치면 그 생각이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조차도 어떻게 돼요? 좋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 생각은 그죠? 이 양자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면 생각은 엄청난 영향력과 힘, 에너지, 창조력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좋은 세상으로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 신체적인 모든 어떤 기능들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과 몰입을 통해 뭔가 해내려고 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생각이 분산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에 관련된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하고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사의 저자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이 아주 두꺼웠고 4년 동안 집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칼라일이 책을 이 프랑스 혁명사를 쓰기 전에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여기 나오죠. 친구 밀에게 보여주면서 밀의 한해가 이제 금토하고 친구한테 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책은 뭔가 타이프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지만 책이 그죠? 이렇게 너덜너덜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불을 피우는데 이 종이가 필요했던지 이 한해가 그게 그 토마스 칼라일이 쓴 책인지를 모르고 그걸 불쏘시개에 넣어서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자, 4개월 동안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집필한 책을, 네? 4년 동안 집필한 책을,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을 집필한 4년 동안 집필해서 불태워졌으니까 실제로 다시 또 책을 썼으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4개월 동안 좌절 절망 속에 태어나 벗어나 다시 책을 집필하고 마음먹었는데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용기를 가졌냐면요, 벽돌을 보고. 벽돌을 쌓다가 벽돌 보죠? 이 줄을 또 이렇게 재가지고 벽돌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벽돌을 거의 다 쌓아놓은 상황인데 비가 왔어요.
근데 그 벽돌공이 다시 벽돌을 허무는 거예요. 다시 그 위에 쌓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나서 이 칼라일은 내가